Good morning.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5일 압박스 시작하겠습니다. Step 1.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는 명상 들을게요. 눈 감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의 몸은 자는 동안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나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언제나 부와 풍요를 끌어당긴다. 내가 돈을 쓸 때마다 더 많은 돈이 나에게 들어온다. 나의 자산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돈은 좋은 것이다. 나는 잘 받는 사람이고 잘 베푸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내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나는 잘 될 운명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쉽게 풀린다. 나는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성공임을 알고 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나는 도전을 즐기고 과정도 즐긴다. 나에게 온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나의 세상은 언제나 안전하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나는 내 꿈을 이루는데 충분한 자질이 있다. 나는 사랑이 가득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의 몸은 자는 동안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나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언제나 부와 풍요를 끌어당긴다. 내가 돈을 쓸 때마다 더 많은 돈이 나에게 들어온다. 나의 자산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돈은 좋은 것이다. 나는 잘 받는 사람이고 잘 베푸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내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나는 잘 될 운명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쉽게 풀린다. 나는 행동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성공임을 알고 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30분간 책을 읽겠습니다. 시간 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뭐 압박스의 요정이 된 듯한 원섭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초월자를 읽고 있고요. 상상력의 힘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상상력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로 잠재의식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상상력 없는 영혼은 망원경 없는 천문대와 다름없다. 뭐 이렇게 여러 저명하신 분들이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라고 믿고 느끼며 상상하는 모든 일은 현실로 이루어진다. 마음이 하는 상상을 믿으면 어느 날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사실 어제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블로그에 제가 그 사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국세청으로부터 2022년도 뭐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안 했다고 신고를 안 했다고 해명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는 인터넷 이메일로 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잊혀졌다가 얼마 전에 이 통지서를 받고서 좀 황당해 가지고 세무사에게 연락했더니 세무사가 제 이런저런 소비 자료를 보고 정리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300만 정도 나올 거고 자기들이 기장 대행을 하고 또 수수료가 좀 더 비쌀 거다 뭐 하면은 한 1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와 갑자기 내가 그 전에 의뢰를 했으면은 오히려 환급을 얼마 받기도 했었는데 하는 생각에 야 갑자기 엄청난 돈을 또 내야 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에 야 나는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가 오고 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매일같이 확언도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하고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한편 힘들면서 막 좀 핸들링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 내가 안 냈다면 내야 될 돈이고 또 내가 좀 더 세세하게 관리하지 못한 내 자신이 잘못된 거다. 뭐 세금 오면 기꺼이 내고 그 세금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 또 더 열심히 해서 또 벌면 되지. 뭐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편하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쯤이면 세금 고지서가 오겠지. 있는 돈 탈탈 털어서 그래 한번 그냥 편하게 낸다는 생각을 마음을 편하게 먹어 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그냥 한켠에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바쁘기도 했지만 다 잊어먹고 지냈다가 우연찮게 그냥 돈을 통장을 한번 열어 봤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국세청으로부터 오히려 36,000 원이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세무사는 한 150만 원 나간다고 했는데 벌써 입금이 36,000원 돼 있는 게 좀 희한했어요. 목요일 날 세무사랑 상담을 했었는데 통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참 이 계기로 제가 조그마한 거 하나를 또 배웠습니다. 어떤 걸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 미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어떤 믿음을 넣고 감사일기도 쓰고 하는 과정 중에도 이런 저항이 올 때 흔들림이 있지만 오히려 기꺼이 내가 받아들여 버리니까 오히려 내 150만 원만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었어요. 오히려 편하더라고 잊어먹고. 그런데 의외로 저는
오히려 환급을 얼마를 더 받아 버리니까 뭐 나중에 기장료도 내야 되겠지만 오히려 좀 이렇게 의외의 일이 생겨 가지고 '아 내가 이거 잠재의식의 힘을 한번 다시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 봐야겠다. 내가 원하는 걸 정말 더 적극적으로 좀 확신을 느끼게끔 많은 경험을 해 봐야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화근의 힘인가 잠재의식의 힘인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지금 이렇게 배워 나가는 것 같고요. 아 여러분 또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 사례를 대신해서 상상력의 힘 또는 잠재의식의 힘이 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성님은 몇백만 원 나갈 거 오히려 3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월천 가방에 있는 분들한테 기프티콘이라도 하나씩 보내주면 그 감사함이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마 스터디 끝나고도 얘기를 한번 드릴 것 같은데 감사일기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제가 포항에 전세 뺄 때도 마찬가지였고 준이님도 제가 추천을 해서 집을 사고 전세를 뺐을 때도 감사일기가 아주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사례를 오늘 저녁에 얘기 드릴 건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볼게요. 잠재의식의 힘 또는 확언의 힘, 긍정 확언의 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10억, 20억을 벌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지금 자고 있을까요? 아마 못 잘 겁니다. 그건 역시도 여러분의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10억, 20억 벌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나의 마음이고 안 믿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옳고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옳다라면 사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 우리 멤버들 중에는 본인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보다는 그냥 뭐 라는 또는 이 정도라는 생각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이 시간에 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은 지금 시간에 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는 명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을 바꿔나가고 있죠. 저는 어제 요즘 일요일마다 원섭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 원섭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나로 인해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남 탓 핑계를 하게 될 것이고요.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을 찾아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맞이하는 이 결과에 대한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라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고 모든 인과관계는 나로 인해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원인이 나였다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행동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인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의 결과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원선님한테 느꼈고 그래서 저는 원선님한테 얘기 드렸습니다. 1,000만 원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만들어 줄 자신 있다. 그리고 원선님이 얼마만큼 바뀌냐에 따라서 저는 이 금액이 2,000, 3,000, 5,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컨설팅 코칭을 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하지만 스스로가 못 믿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못 해요.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들의 매출을 2배, 3배, 5배, 10배로 올리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없는 가정 속에서도 스스로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고 또는 스스로를 깨어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그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생각했어요. 걸으면서 제가 오늘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후회했습니다. 그냥 다다음 주 나 다이어트 끝나면 나온다고 할까 하면서도 반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에 17kg를 빼겠다라는 각오를 했죠. 그러면 향후에 제가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17kg 빼는 게 더 쉽겠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준이님에게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강의 중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준이님한테 제가 영상 20개 만드는 준이님을 보고 싶다라고 했고, 그 다음날 바로 10개를 만든 사람이 20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준을 넘었어요. 그럼 준이님이 이제 30개도 만들고 40개도 만들고 50개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순차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고, 진짜 확 올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맞다는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각오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준이님 같은 사람한테는 계속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50개 만들어 보세요라고. 근데 그게 아닌 사람한테 50개를 만드세요라면 지치겠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이에요. 내가 못한다 생각하면 죽어도 못해요. 때려 죽여도 못해요. 준이님을 제외하고 영상 담당자들한테 20개, 30개 만들려고 하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들어올 겁니다. 갑질한다고. 그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이어트로 들어가 볼게요. 3개월에 10kg 빼는 게 되게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힘들지 않아요. 3개월, 90일 동안 10kg를 뺀다. 하루에 0.12g 정도만 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10일 동안 한 1kg만 빼면 돼요. 10일 동안 1kg라니까? 1kg 조금 넘겠지만. 그게 어렵다. 아니에요. 진짜 그때도 말했지만 씹는 것들만 바꾸더라도 내가 한 입 먹을 때 5번씩만 더 씹어주더라도 하루에 0.1g 이상은 뺄 수가 있죠. 새끼 먹을 때마다 그 씹는 것들을 몇 번 아니죠. 몇천 번을 더 할 텐데 그게 안 빠질까요?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요. 거기 기준에 맞춘다라고 얘기를 드린 것들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똑같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일즈 할 때 한 명한테 팔 때 어떻게 파실래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될 때 어떻게 파실래요? 그 채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고 했죠. 여러분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법들이 어쩌면 지금까지 1명, 10명, 100명한테만 파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행동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득을 바꾸고 싶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나의 세일즈 대상이 100명이 아닌 1000명, 10,000명, 10만 명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벌어들인 돈이 바뀔 거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3개월에 10kg 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과 1개월에 10kg 빼겠다고 접근하는 건 방법론이 다르다는 거죠. 겠죠.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은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랑 저랑 목표들이 다를 겁니다. 그게 능력의 차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하지만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성취에 대한 차이가 일단 존재하고 성취에 대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가장 큽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은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3개월에 10kg 뺀 사람이 갑자기 1개월에 10kg 빼겠다라는 얘기를 못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준점들이 좀 달라요. 안 해봤다. 안 해봤다가 못한다라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에 10kg 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17kg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물론 우리 몸이 매일 똑같이 똑같은 양으로 운동한다고 똑같이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한다. 일정 시점이 지나서는 몸무게가 덜 빠질 겁니다. 왜냐? 몸이 적응해 버리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럼 내 몸을 어떻게 혼란시킬까라는 것들 많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지금 이 시간에 걷고 있죠. 지금은 다시 또. 근데 다음 주가 되거나 또는 이번 주에도 걷다가 들어가서 자전거를 타고 다음 주가 되면 집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또 지나서는 밖에 자전거를 타고 3시간 자전거를 탈 걸 1시간만 타고 1시간은 러닝하고 1시간 줄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론도 계속 바꿔주면서 제 몸이 적응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이렇게 저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이어트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지식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운동 전문가처럼 운동량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주 정도 지났죠. 사실 목표라는 것들을 계속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너는 이해할 수 없어. 목표를 못 채우고 있지만 할 수 있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님이 만나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일기 쓰고 있고 책도 읽고 학원도 하는데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기냐? 그럴 때마다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길 겁니다. 자, 포기하는 것도 결국 여러분 자신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 자신이란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시련들이 다가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시작하고 교통사고 나고 뭐 다치고 운동 못하고 '아이씨 다이어트 포기할까? 아니다. 그래도 할 거다.'라는 마음으로 줄넘기를 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와서 그다음 날 또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하고 있죠. 이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왜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시련, 장애물이 없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1,000만 원 벌다 1억을 벌기까지 그냥 순순했 순 뭐 그냥 순탄한 가정으로 보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럼에도 정말 짜증나는 상황에서 '아 진짜 못해 먹겠네.'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아닌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돋움이 돼 주겠죠. 디딤돌이 되어 주겠죠. 근데 그게 '아 씨 사람들은 항상 다 진상이야. 아 사람들은 항상 다 그래.'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대단한 진상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아 짜증나서 못 해 먹겠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또는 나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진상들은 그냥 무시하고 더 나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코칭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길에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근데 그 과정을 이겨낸다라면 여러분에게는 더 큰 보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또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100번 쓰기를 했습니다. 100일 동안. 안 이루어져.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실망할 겁니다. '아 씨 100번 쓰기는 아무 의미 없어. 에이 100번 쓰기 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100번 쓰기 했습니다.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루어질 거라고 간절히 믿고 계속 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자가 따를 겁니다. 제가 예전에 100번 쓰기 할 때 월 1억을 버는 것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100일 동안 적었죠. 수 뭐 약속이 있어서 뭐 술자리가 생겨서 그때는 가서도 술자리에서도 100번 쓰기를 했습니다. 그 멤버들은 다 잘 나가는 멤버들인데 저한테 진상이라 그랬습니다. 술자리에서 100번 쓴다고. 그렇게까지 매달려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이루어졌어. 실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자가 붙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1 억이 아니라 2 억, 3 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아 얼마나 더 큰 보상이 돌아올까.' 그리고 시련이 생기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려고 이런 시련을 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 이 시련을 뛰어넘었을 때 더 큰 성장한 내 모습을 만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고 있죠. 똑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제가 잘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받아들인 여러분 스스로의 행동, 선택,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줄리 씨는 지금 저랑 아주 오랫동안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줄리 씨는 반드시 챙긴다. 저 여자는 내가 어떻게든 챙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이님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인도 시장을 공략할 겁니다. "뭐 네가 뭔데 인도 시장을 공략해?" 뭐 이런 말은 상관없어요. 왜냐? 다음 주부터 힌디어를 배울 겁니다. 거기에 줄리 씨와 준이님과 함께 할 겁니다. 줄리 씨는 영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라는 게 부족합니다. 줄리 씨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콘텐츠를 함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겁니다.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저한테 배신하더라도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준 사람한테는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그 여러분이 첫 번째 대상이 줄리 씨가 될 겁니다. 전 앞으로 다양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 일 중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저에게 의지를 보여준 사람들은 계속해서 중용해서 쓸 겁니다. 줄리 씨가 인도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보여준 의지력이겠죠.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믿고 사업을 맡길 수 있을까요? 또는 제 사업에 관여할 수 있게 할까요? 못해요. 왜냐면 하다 그만두면 땡인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어떻게 신뢰하고 갈까요? 저는 신뢰, 약속, 신용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기 때문에 새벽에 기상해서 꾸준히 여러분을 갈고 닦으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만 보세요. 준이님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출석률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 단순히 아침에 일어난다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결국 성과로 이어집니다. 자, 운동선수가 전날에 술을 마십니다. 과연 칭찬받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잘하더라도 칭찬받을 수는 있겠지만 비난이 따를 겁니다. 왜냐? 그 다음날 중요한 날 앞두고 몸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겠죠. 그게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미라클 모닝을 하기 위해서 어제 2시에 잤다. 또는 1시에 잤다. 그래도 나왔다. 칭찬받겠지만 계속해서 잘할 가능성은 없겠죠. 무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미라클 모닝을 한다는 것들은 잘 생각해 보면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미라클 모닝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미라클 모닝을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날은 이때 일어나고 저날은 저때 일어나고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체크하시고 잠자는 시간을 체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일정한 사람들은 아마도 미라클 모닝을 실패할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줄리 씨는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단 잘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경험이고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한 달 뒤에 덜 빡세 와야지. 한 달 뒤에 압박세 와야지. 이런 생각보다 바로 점프업 한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의 성장 속도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덜 빡세, 안 빡세, 압박세를 하신 분들과 그냥 그때그때 시간 될 때 또는 일어날 때 오신 분과의 성장 속도의 차이를 본다면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것들을 꼭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주 보는 사람들을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덜 빡세는 명상 대신에 바로 책 읽기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책 읽지 말고 제가 드린 이야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왜냐? 얘기를 하더라도 그 순간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책을 바로 읽으셔도 좋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 스스로에게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많이 남겨 놓으십시오. 오늘이 7월 15 일이죠. 7월 15일 뭐 "원섭이가 원섭이에게"라고 써도 좋겠죠. 저는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겨 놓습니다. 지금 내 감정에 나에게 쓰는 글들이 시간이 지나도 봐 보세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콘텐츠가 됩니다. 왜냐? 지금 내 모습이 가장 못난 내 모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의 생각들은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또 다시 50분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50 분이) 됐네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승호의 돈의 속성 책 읽고 있었고요.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해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돈이 품질이 좋은 돈이어야 되며,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해서, 결국 주식 투자는 온전하게 자기 자본으로 그래서 돈의 품질이 좋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경영자라는 내가 하나의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경영을 할 때 그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이다라고 했던 부분을 읽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주식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쪼끔씩 읽으면서 도움이 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배우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얼마를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부자의 기준은 다 다르기는 한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은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되고 한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41만 1,583 원을 넘는 비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세 번째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어 이제 제 기준에 조금 빗대어서 봤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벌어야 될까?' 나는 예를 들어 100억을 생각을 했는데 100억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뭘 기준으로 막연하게 100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조금 생각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은 김수호 회장님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걸 생각하는 순간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절대 부자가 못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융자가 없는 본인의 집을 소유한다. 말도 안 돼요. 자, 레버리지라는 위대한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김성 회장님은 차입금을 싫어합니다. 과거에 빚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김승호 회장님 기준의 부자지 저게 일반적인 기준의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저 기준을 따른다. 제가 생각하는데 35,000년 뒤에 부자가 될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분의 철학이 있겠죠. 근데 그분의 철학이 모두에게 맞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김수호 회장님 존경합니다. 스승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런 부분들에선 여러분들이 저 기준으로 접근하는 순간 여러분들 부자가 영영 못 돼요. 평생 여러분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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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도 못 됩니다. 부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수호 회장님과 우리는. 우리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융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집을 사야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꼭 해야 되는 일이겠죠. 저 기준을 따라서 '난 융자가 없어야 돼.' 그 사람은 절대 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더 빠른데 어떻게 집을 사? 못 사요. 숨만 쉬고 여러분이 월급을 그대로 저축해도 30년 40 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집을 사요? 못 산다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나오는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한다. 시간 낭비예요. 미안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김소 회장과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고 저 기준은 저도 예전에 제가 봤다라면 '저렇게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의 기준을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거는 그 어떤 저자보다 제가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가난의 끝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누구보다 자세히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거죠. 제가 예전에 지원님이 우주님 책을 보고 그 얘기를 했었죠. "자 비가 오면 가장 좋은 우산을 사라." 자 여러분이 그냥 한 10억 정도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러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준이 그 이상이라면 "우산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가장 좋은 우산을 살 돈으로 아니 나 같으면 그냥 커피 저렴한 데 가서 마시면서 책 읽으면서 기다리는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싼 우산을 산 다음에 집에 오든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차이만큼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내가 얼마만큼의 목표의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주님 책 제가 좋아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김승호 회장님 말한 생각의 기준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저런 사람의 부자가 당연히 존재하죠. 근데 출발점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또는 과거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집을 사겠다. 사실은 죄송한 얘기인데 멍청한 짓입니다.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점 자체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김소 회장님이 틀렸다, 잘못됐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을 사겠다 또는 집을 한 채가 있다. 이 얘기 들어보면 되겠네요. 제가 가장 많이 해 주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 소유의 집은 전세를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전세 사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자산이 단데 그러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전세를 줍니다. 그 전세금 받은 것과 또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전세금 받았어. 그리고 다른 집에 전세를 사라. 대출을 풀로 땡겨서 나머지 차액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하고 전세 받은 돈으로 한 채를 더 살 것 같아. 그럼 두 채가 되면서 내 자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기준으로 융자가 없는 본인의 집을 소유한다만 믿고 거기에 대출도 받지 않고 자기가 깔고 안고 살고 있다. 그 사람은 그 집 한 채가 답니다. 절대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들이라든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방법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되겠죠. 왜냐? 내가 소유한 집이 진짜 이상한 데 사놓지 않다라면 제가 주니님한테 추천해 줬고 사람들은 모두에게 추천한 집을 사놓는다. 시간이 지나면 몇 억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더 많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면 10억 이상을 벌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간이 될 텐데 그걸 깔고 앉아 있다. 돈을 못 버는 구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빚은 나쁜 거야. 제가 만약에 빚은 나쁜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면 지금의 자산을 구축하지 못했을 겁니다. 빚이 나쁜 거야를 제 친구, 제 부동산 법인 대표들이 적용했다면 제 부동산 법인 대표들은 몇십억 또는 몇백억 부자가 못됐을 겁니다. 레버리지를 잘 알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자, 자본주의의 꽃은 돈입니다, 일단. 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1 금융권에 돈 빌릴 때와 제2 금융권에 빌릴 때 그 금리가 다릅니다. 왜 똑같은 돈이 다를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신용도 때문입니다. 신용도로 인해서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더 좋은 금리를 적용받고 신용도가 나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냅니다. 제2 금융권도 안 된 사람 3, 4를 씁니다. 20%의 금리를 내는 건 상식적으로 도라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급박하기 때문이겠죠. 돌았다 미쳤다가 아니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구조를 활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금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조선모사를 비유하는데 자, 원숭이한테 도토리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자,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줍니다. "너 아침에 3개 먹을래? 저녁에 4개 줄게." 그럼 원숭이도 화를 냅니다. "아 왜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세요." "그래 알았으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이러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4 개가 더 좋으니까. 자, 이걸 활용해 보면 나라면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라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조선모사 기준으로 얘기해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침에 3개 받는 사람이 부족하면 4개 받아서 1 개를 빌려줄 것 같아. "대신에 저녁에 2개 줘." 라고 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그래. 저녁에 2개 줄게. 어차피 저녁에 4개 생기니까."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걸 활용해 보면 제가 원성님한테 또는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면 내가 경비원을 하면 아파트에 버려지는 책, 아파트에 버려지는 가전 주워 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 살핀 다음에 중고로 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헬스 트레이너라면 누군가는 "야, 너 진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될까?"라고 얘기했지만 헬스장에 버려지는 신발, 운동 소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샴푸, 린스부터 엄청 많겠죠. 저라면 운동화 상태 좋은 것들을 중고에 팔 것 같아요.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 사실 돈 벌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것도 테스트를 해 봤어요.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중고 도서를 저가를 밑에 거를 수십 권을 사 버립니다. 그러면 몇천 원과 가격대는 없어지고 몇만 원대만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이 가격대를 올려 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 책을 사겠죠. 전 이것도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거나 생각이 들면 해 봅니다. 자, 이걸 사업의 비즈니스에 활용한다. 우리가 나중에 할 겁니다. 절판 도서. 제가 적당한 가격대에 있는 거 이미 다 사 놨는데 괜찮은 책이야. 저가가 있어. 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가가 있는데 거기에 10,000 원이든 20,000원 할인한 가격으로 올려 놓습니다.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저는 10,000원에 사서 30,000원에 팔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마케팅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책을 읽고 리뷰를 올리는 겁니다. 예진 씨가 올리고 한호 님이 올리고 줄리 씨가 올리고 원섭 님이 올리고 진우 님이 올리고 독서 인원이 늘어서 10명, 20명이 아니라 50명이 그 리뷰 책을 올립니다. 그 책을 사고 싶어 하는 수요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유튜브에 리뷰를 올립니다. 가만히 있어서 돈을 못 번다니까. 가만히가 아니라 그것을 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그 행동을 해야지 되겠죠. 자, 독서 모임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서 브릿지를 활용해서 돈을 번다가 훨씬 더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행한테 그랬죠. 독서 모임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진우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또는 연결시킬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의 분들 마찬가지겠죠. 상림님 같은 경우는 독서 모임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왜냐 논술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 코치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서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독서 모임 돈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독서 모임 해보십시오. 돈 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저도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저 뭐 하고 있는데 돈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들로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컨텐츠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컨텐츠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당근마켓에 사서 중고나라에 팔아 보세요. 최소한 몇천 원 뛰기, 몇만 원 뛰기가 가능합니다. 물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돈 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시도, 노력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저는 무엇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합니다. 식당을 가면 메뉴 나올 때까지 멍청이란다.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식당 주인이라면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할까? 가격대를 어떻게 형성할까? 세트 메뉴를 어떻게 구성할까? 객단가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생각해 볼게요. 메가커피 뭐 우리 지금 원성님이 공유해 줬으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선착순 10분 지나면 꺼져 없어집니다. 커피 받으십시오. 컴포즈나 그리고 뭐 이쪽 벤티인가? 뭐 아무튼 여러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브랜드가 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싸긴 싸죠. 근데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렴하다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1,500원짜리 메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식당이 객단가가 바로 7,000원, 8,000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케팅 그때 제가 메뉴 보여드렸죠. 이 집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맛있다 안 맛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집은 제가 장담컨대 6개월 정도 안에 망할 겁니다. 왜냐? 정식 메뉴가 8,000원, 9,000원이야. 누가 그 메뉴를 먹어요? 5,000원짜리 메뉴가 최소한 하나라도 있어서 저렴하다. 이거 먹으러 들어왔다가 이거와 다른 걸 시킨다. 이렇게 가야지. 그럼 객단가가 5,000원짜리 하나, 9,000원짜리 하나 해서 14,000원, 7,000원 정도 나오면 오케이. 객단가가 괜찮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합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찍습니다. 장사 안 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 보고 있거나 TV 보고 있거나 오락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웹툰 보고 있거나. 그럼 장사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최소한 블로그에 무슨 글을 올린다든가 최소한 내 것을 홍보하기 위한 시간들은 전혀 보내지 않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알아서 장사가 되겠냐고요. 물론 그런 집도 있을 수 있겠죠. 소문에 소문을 나서. 근데 그런 집보다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코칭들을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결과들은 다를 겁니다. 저는 분명히 로드맵과 해야 될 방법들을 제시할 겁니다. 10배 이상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결과는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배 나오는 사람도 있고 2배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의 컨설팅의 문제가 아닌 실행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백종원 선생님께서 골목식당 코칭을 해줍니다. 장사가 잘 되다가 망하는 집이 있습니다. 왜 망할까요? 백종원 선생님이 틀렸을까요? 그 주인의 마음가짐이나 그 주인의 행동의 탓이겠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컨설팅 코칭해 드렸을 때 결과치가 다를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저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초 지식, 배경 지식, 공부, 노력, 끈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소득의 결과를 말해 줄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자고 있는 사람, 지금 없는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보다 잘 나간다 못 나간다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고 생을 마감하면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길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란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어. 저 사람은 지금 돈 얼마 버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나 자신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못난 날과 가난한 날을 오늘로 만들겠다 각오한다라면 그 각오에 맞는 행동들 하십시오. 쇼핑을 하다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래서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니? 10억 벌 수 있니?"라고 물어보십시오. "안 된다."라고 마음에서 얘기하겠죠. 그럼 꺼야지. 5 분만 더 보고가 아니라. 책 읽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그럼 그만 봐야지가 아니라 1 분만 더 보자. 10 줄만 더 보자 해 보십시오. 그렇게 10 줄 읽으면 또 10 줄만 더 보자 해 보십시오. 그러면 1 분이 아니라 10 분, 30 분, 50 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냥 내 자신의 의지력이 1 시간 운동해야지가 아니면 딱 3 분만 걷자고 나오세요. 3분 걸은 다음에 딱 3 분만 더 걷자. 6분 걸었어요. 그러면 6분 걷는 것보다는 '아 10분 채우자.'는 생각이 들 겁니다. 10분 채워요. 그러면 15 분만 걷자. 20분 걷고 20분 걸으면 '아 30 분만 걷자.' 30분 걷고 30분 걷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가짐과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1 시간 걷게 될 거예요. 그럼 만보 채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체력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의지력이 어마어마하지 않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책 30분 보자. 아니에요. 3 분만 보자. 3분 보고 나서 '에이 3 분만 더 볼까? 3분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 6분 보고 9분 보고 9분 애매한데 10분 채우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3 시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울면서 하면 울면서 막 그렇게 했지만 밧줄에 진짜 제 자신을 묶어 놓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기적이 찰까도 생각했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은 그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안 되면 죽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임했기 때문이겠죠. 뭐 '기적이 차라.' 이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무언가를 할 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처음에 접근할 때 '아이씨 너 어차피 안 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반드시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마음가짐 차이로 성과를 얻어냅니다. 그럼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아 어차피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야. 했어. 우연한 기회에 할 수 있다라 말하라고 했는데 진짜 됐어. '우와 되는구나. 나라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낍니다. 그 성과가 하나씩 이어지면서 더 큰 성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이 아 뭐 20 개, 40개 이게 아니라 오늘은 21 개, 내일은 22개 너무나 좋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윗몸 일으키기 100개 할 거야라는 목표를 세우면 1 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2 개, 그다음 날 3 개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못 한다고요?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단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매일 하는 건 힘들기 때문이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도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번 쓰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100번 쓰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4 시간 중에 고작 30 분, 40 분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을 100번 쓰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목표가 간절함이 진실이라면 40 분, 1 시간을 투자 못할까요? 못하는 건 간절함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100일 동안 100번 썼다.' 하시는 분은 저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독하게 마음먹고 한번 이번에 성과를 내보고 싶다.' 하면 '나 윗몸일으키기 못해요. 팔굽혀펴기 못해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무릎 꿇고라도 시작하면 되겠죠 여자는. 무릎 꿇고 무릎 대고 하면 되겠고 '윗몸일으키기 힘들어.' 그러면 다 안 숙이면 되겠죠. 완전히 눕는 상태가 아니면 되겠죠. 무엇이든 방법은 존재합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면서 트레이너처럼 완벽한 자세, 완벽한 개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원섭님을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깨닫는데 저는 운동에 대해서 딱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돌파해야 돼. 마지막에 죽을 것 같은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야 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자기 계발과 일치했었고 지금은 '그래. 무리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인 것 같아요. 준이님 같은 사람한테는 "이 약물고 하나 더 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대한 부분은 다르겠죠. 재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면 "더 할 수 있어. 해."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민님한테 "민님 죽어도 하나 더 해야 됩니다."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민님 힘드시면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컨디션 좋은 날 더 하시죠."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가 아니라 사람에 맞춘 코칭을 한다는 거겠죠. 저는 옛날에 제 운동 방법이 이랬었습니다. "더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래 강해져." 무쇠처럼 사람들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나이나 상황이나 컨디션이란 것들을 이제 감안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지만 합리화해서는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매일 나는 하나밖에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2개 했어. 근데 내일은 4개 했어. 더 좋으니까 5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건 얼마든지 오케이. 근데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더 해. 그거는 운동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난 너무 간절해."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겠죠. 이건 운동이 아니니까 자기 개발에서는. 그러면 너무 피곤해." 제가 와서 엎드려 자더라도 와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욕합니다. "야 잘 거 편하게 지어야지 왜 엎드려 자 거기서 하루를 망치냐."라고 하는데 과연 의지가 같을까요? '피곤하니까 오늘 자야지.'라고 각오하는 것과 피곤해서 나왔는데 너무 졸려서 꾸벅꾸벅 졸다가 엎드려 자는 것과 저는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들이 결과의 차이들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마음들은 너무나 쉽죠. 하다가 그만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계속하는 건 늘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제가 너무나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압박스 덜박스 안박스 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무식한 행동처럼 보이겠지만 저를 바라보고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이어트할 때 여러분한테 맡겨 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내가 없으면 무너질 거야.'라는 생각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는 분들 보면서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분한테 실망했던 게 아니구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감정도 느꼈고 그리고 제가 없을 때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음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없는 시간 동안 당연히 지켜봤겠죠. 지켜보면서 여러분에 대한 재평가들을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을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감정들을 가져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이 있을 겁니다. 그 목표와 꿈을 5년 뒤, 10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루겠다는 각오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물러서는 게 아니라 저항이 올 때마다 '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더 접근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덜 빡센 여기까지고요. 오늘 계속 명상을 못 하네요. 안 빡세 시간에는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으셔도 좋고 100번 쓰기 하셔도 좋고 1000번 말하기 하셔도 좋고요. 저는 50분에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자고 있으면 꿈을 꾸지만 지금 깨어 있으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꿈꾸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훌륭한 일이죠. 근데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꿈을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난 10억 부자가 될 거야. 100억 부자가 될 거야. 꿈꾸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꿈만 꿉니다. 거기서 실행을 하면 현실로 만들 수가 있겠죠. 드림 컴스 트루를 만들 수가 있겠죠. 신념이 있는 사람들 강합니다. 근데 신념이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들은 신념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신념을 실행하면 더 강해집니다. 열망 너무나 좋죠. 열망도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자 열망을 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열망에 노력을 더하면 저는 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캔들랜드에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거 훌륭합니다. 꿈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신념을 가지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낸다라는 신념을 가지십시오. 그 신념에 반드시 해내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될지 실행을 더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10억 부자가 될 거야, 100억 부자가 될 거야, 한 달에 1억을 벌 거야. 열망 너무나 좋습니다. 그 열망만 가지지 말고 열망에 노력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노력으로 비범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걸 후회할 것 같으세요? 원섭님이나 한호님, 뭐, 진우님, 그 외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어떤 걸 후회할지 저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지른 일보다 저지르지 않은 일들을 더 실망하고 후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저지를 용기와 수습할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잘하는 친구가 준이 님입니다. 아주 저 몰래 잘 저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배 성사도 하고 하는데 그 저지른 일들이 미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쁜 짓이면 저지르지 마세요. 도둑질, 범죄, 바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지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저지르면 큰일 납니다. 수습할 용기가 있더라도 저지르면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죠. 근데 항구에서 떠나면, 탐험하면, 꿈꾸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해에 묶여 있으면서 나는 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할 거야. 보물을 찾으러 갈 거야. 아니요. 절대 못 찾습니다. 항구에 있으면서 어떻게 찾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1루에 발을 붙이고 있어서 2루에 도로할 수 있는 방법 없다라고 했습니다. 1루에서 2루로 도로하면 성공률이 80%면 높습니다. 두 번은 죽는다는 얘기인데 누군가는 두 번 죽은 것들을 두려워해서 80%의 성공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 6대 4라고 하더라도 전 뛸 것 같습니다. 6번은 성공하니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전한 현재 환경, 안전한 현재 직장, 안전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회사에서 그만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강의해 라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다면 제가 월 1억을 벌 수 있었을까요? 죽어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회사라는 안전한 공간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회사에서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다녀라라고 얘기했지만 가감하게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더 큰 세상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정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보물들을 발견하고 더 큰 미지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성공시켜 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99.9도 아니고 100% 저는 못해요. 안 할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해주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두렵지만 한 발을 내딛고 무언가를 도전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무엇이든 도와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나의 능력을 키워서라도 도와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간절하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질 겁니다. 왜 대우가 달라요라고 얘기한다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챗 GPT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겠죠. 다른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치들이 나옵니다. 고객이 컴플레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묻는 사람과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 고객이 어떤 컴플레인을 했어. 마케팅적으로 또는 저 사람의 마음을 동의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과 고객이 컴플레인해서 어떻게 대응할까는 다른 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챗 GPT보다 똑똑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 저 역시도 어떻게 할까요라고 대달아 물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극복하는 방향 또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은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고민도 하지 않고 내 인생인데 캔두님이 해주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얻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빠른 순간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받은 것들을 현실이 아니라고 또는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니에요라는 말 대신 그냥 참고 인내하며 복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큰 복수가 내가 잘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한테 오해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상하게 해서 저한테 안티가 되면서 주위 사람들 안티를 만드는 사람 너무 많아요. 보면 되게 신기해요. 왜 그렇게 행동하지? 본인의 잘못은 1도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현실을 딱 갔을 때 저도 잘못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제 잘못만은 아닌데
타인에게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들은 저에게 못 돌아와요. 저는 그 얘기들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데 나에게 실망했다. 그 사람 손해겠죠. 나는 더 잘 될 건데 굳이 내가 왜? 라고 저는 해명하지도 않습니다. 굳이. 저는 더 큰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해명할 시간조차 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잘못해서 스스로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땅을 치워 후회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왜냐? 내 옆에 있으면 월 1,000만 원 버는 게 너무나 쉽게 될 것이고 월 1억도 노력하면 '와 이게 되는구나.'를 알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1,000만 원만 벌어도 여러분 인생은 빠르게 바뀝니다. 제가 금수저 스터디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빠르게 바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버는 순간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잘 잡고 제가 말하는 강조하는 부분들만 해 나가십시오. 그럼 기회가 왔을 때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늦게 깨달은 나에게. 여러분이 아침에 맞이하는 행운들 기억하시고요. 나의 자신을 아껴 주십시오. 저처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미라클 모닝 못했으니까 밥 먹을 가치가 없어."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고 미라클링 못했으니까 오늘은 책을 조금 더 읽자. 이렇게 못한 것들을 만회해 나가셔야겠죠. 본인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타인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면 스스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만약에 미라클링 모닝을 못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소한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책을 더 읽겠다. 이런 각오들은 되어 있어야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완벽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셔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에서 '아씨 난 왜 그렇지? 난 안 돼.'라는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못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야 됩니다. 늦게 일어났어. 분명히 하루에 해야 될 스케줄들이 두세 시간이 날라갔어. 그럼 그 시간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게 시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게 된다라면 여러분이 미라클 모닝을 하면 더 많은 성과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늘 똑같이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간 관리 강의안에 대한 컨셉을 다시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관리의 중요성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 관리에 대한 본질들 얘기하고 있으면 못 느끼겠죠. 그냥, 그냥 현실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파일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차라리 그런 것들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바로바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그 시간을 아껴 드리는 방법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아서 강의안들을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랜드에 계신 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마케팅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론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사회 경제학에 기반한 심리학에 대한 것들을 더해서 마케팅을 얘기해 드릴 거고 잘 되고 있는 브랜드들을 분석해서 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이 쓴 글들이 왜 통하지 않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이어트 한다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한다고 시간을 주어 주시는 만큼 제가 강의안과 그 외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더 크게 보답할 겁니다. 그에 대한 기획들이 마쳤고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8월부터는 그런 강의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강의보다 현실적으로 다 쉽게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는 강의들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금수저 스터디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종료해 주세요.